올해 우리 지역 가장 큰 관심거리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얘기이긴 하지만요. 의대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의대 유치. 현재 어떤 상태에 와 있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순천대학교 문승태 대외협력부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을 대표하는 글로컬 국립순천대학교 대협력부총장 문승태 교수입니다. 네. 그냥 대외협력부총장 문승태 교수로 소개하면 되죠? 예. 더 소개하실 거 있어요? 아이 없습니다. 네, 지금 사실 대협력부총장이면 이 통합의대 문제, 그 다음에 글로컬 30 이거를 전체 총괄하는 직책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통합의대는 주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목포대와 저희 대학의 통합 실무위원장을 좀 했고요. 실무위원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거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춘천대 측 실무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목포대는 그러면 목포대학은 그쪽에 이제 대협력부총장 이상찬 부총장님이 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하는 두 사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글로컬 대학을 지금 현재 총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들이 발전재단이라 해가지고 그 발전 자금 유치하는데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일을 하시네. 예, 바쁘시겠네. 예. 그러면 사실 통합의대 어떤 형태인가 여러 가지 질문하기 전에 어제 국회에서 국립의과대학 설립 도민결의대회 및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갔다 오셨죠? 예, 저도 참석을 했고 저희 어제 보니까 국회에 한 5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특히 저희 대학 즉가 순천시 시의원, 도의원, 그다음에 목포시 도의원하고 김영묵 지사님을 비롯해서 전라남도 관계자, 그다음에 이제 김영묵 지사도 참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순천에서는 누구 갔어요? 저희 순천시는 이제 도의원 우리 김정희 의원이라든지 신민호 의원들 도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김문수 의원님 국회에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시의원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거의 다 오신 것 같았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 왔어요? 우리 인근 지역 다른 국회의원 안 왔어요? 예, 저희들은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목포는 어때? 목포는? 목포 쪽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포 국회의원들 다 왔어요. 목포가 몇 명인데? 목포에 김은희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의원도 왔어요.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여기서도 좀 밀리네. 아무튼 500여 명 참석했다는데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남의 어떤 국립의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 열의가 좀 느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의 의대를 설립해야 될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전국적인 관심을 좀 끈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관심을 끌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전남 의대가 사실은 전남에는 의대가 없고 의과대학이 없고 또 어떤 상급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적 이슈인 것 같아요. 이번 결의대하고 토론회를 이끈 주체가 누구예요? 저희 두 대학입니다. 예, 우리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 그러면 두 실무 대학협력 부총장들이 저희는 주로 우리 기획처장님을 중심으로 한 기획처에서 좀 주관을 하셨고요. 이제 목포는 우리 이상찬 부총장님 주도로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의 의과대학이 필요한 걸 느끼고 또 이것들은 우리 지역만의 목소리가 아니고 전국적인 관심을 좀 끌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제 하신 행사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걸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사실 의대가 세워진다 이런 건 알겠지만 통합의대라는 형식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의대는 어떤 형식이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만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의과대학의 이제 통합의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국립대학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가 재편되면서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식이고요. 일단 통합이
예. 통합대학이라는 형식이 갖춰지고 이 통합대학에서 의대를 한다.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대학의 어떤 기존의 학문적 강점은 좀 살린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의대 신설을 통해 하고 어떤 전남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좀 하고 네. 공공 의료 체계를 좀 강화하는 데 가장 큰 목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캠퍼스의 특성을 좀 살리자. 네. 그것이 이제 어떤 느슨한 통합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립목포대도 총장 체제를 유지하고 국립순천대학도 총장 체제를 유지하는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 이것이 이제 최근에 말하면 우리 김대식 우리 그 의원이 지금 고등교육법에 대한 발의를 해놨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법이 발의가 돼야 이게 해당이 됩니까? 그 과정이 동시에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 지금 현재는 동시에 같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목포대와 순천대가 어떤 조율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현재 안은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고 예. 대학을 양쪽에 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양쪽에 둔다는 것이죠. 두 대학을. 그러나 이제 통합 명칭은 같이 쓰겠다 이런. 명칭 같이 쓰고 어쨌든 두 대학을 둬도 총장은 그럼 따로 있고 각 대학 병원장도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이런 방식은 될 수 있습니다. 총장은 따로 있더라도 어떤 운영위원회 같은 걸 조직해서 아니면 또 우리가 어쨌든 통합 의결 기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결 기구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운영위원회랄지 또 뭐 우리가 사립대학 같으면 어떤 재단 이사회라든지 그렇죠.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이사회 같은 어떤 형태의 새로운 기구가 있어야 되는구나. 느슨한 통합으로 현재 체제는 유지하지만 이걸 통합해서 어떤 통합 결정을 내릴 어떤 의사기구는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를 아까 운영위원회 형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운영위원장을 뭐 전라남도 도지사님이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국가기관이니까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근데 도지사가 할 수 있는지 이건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뭐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의대 정원을 요구하실 계획으로 각각 있어요? 원래 저희들은 한 200명 정도의 정원을 각각 100명?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100명. 이제 그렇습니다. 어제 그 진선미 전현희 의원님께서 전현희 의원도 참석했죠. 참석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치과대학 원래 그 병원 출신이신데 본인도 그 양쪽 대학에서 그 공부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양 대학이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건 참 좋은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려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상호 토론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또 우리 도민들도 그런 걸 좀 아량 있게 좀 봐주고 하는 이런 시각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서부권과 동부권은 첨예한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서부권도 살리고 동부권도 살리는 이런 모델의 형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 200명 어떻게 분석하는지 사실 요거 200명 의대 정원은 뭐 지난주에 김은수 의원이 와서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지금 2,000명 증원된 게 없어지고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의대 정원을 얼마나 요구해야 될지는 또 상황 봐서 또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요. 또 어떤 이런 문제들은 제가 생각할 때 계속적인 논의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전남이 어떤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대 유치 신설이라는 것은 매우 필요하지 않냐 이런 관점을 저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뭐 이렇게 통합까지 하고 이런 서부 동부의 화합 의지까지 뭐 해서 이런 걸 추진해도 못한다. 뭐 다른 어떤 걸 해도 다음에는 너무 희망적이지 않고 이번에도 못하면 못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물론 전국이 어지러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걸 뚫고 나가는 것도
힘이죠. 그러면 처음으로 좀 가볼게요. 원래 순천대하고 목포대가 따로 추진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다가 결국 통합 의대로 결정이 났어요. 이 과정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 좀 해줘요. 거기에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잖아요. 뭐 처음에 매우 대립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목포대는 전라남도 공모에 참석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순천대는 거기 가면 우리가 떨어질 것 같은 이 말은 좀 그렇고 국제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랬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이제 어떤 의과대학에 대한 공모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뭐 엄청 서로 대립돼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 대립을 어떻게 하면 좀 풀어볼 수 있을까? 또 어떤 상생의 방안을 모색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한 거죠. 결국 뭐냐면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도 좀 요청이 있었고 또 전라남도 입장에서도 어떤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방식들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과정 좀 얘기해 줘요. 그러면 우리 무승태 부총장하고 저기 목포대 부총장하고 이거 갖고 대화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저 대화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이제 공모 절차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공모 절차에 대해서 매우 반대했었지 않습니까? 좀 의심이 갔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설명회까지도 못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좀 의과대학의 그 어떤 공모에 대한 설명회 정도를 좀 받아들여서 그 설명회도 받아들이고 또 의견 수렴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실무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목포대와 어떤 국립순천대 한 5명씩 실무위원들을 구성해서 구성을 해서 좀 이제 그 의대 유치에 대한 어떤 공모라든지 통합 의대에 대한 방식도 좀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보자. 그래요? 이런 상을 했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에서 통합 의대로 하자는 걸 최종 결정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실무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어차피 총장이 결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상당히 논의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어떤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목포대가 바라는 방식이 있고 순천대가 바라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 저 순천대와 목포대 총장님 두 분이 이제 합의를 하신 거죠. 통합 의과대학으로 가는 거에 합의를 하고 반드시 1대1로 가자. 이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합의안이 발표된 겁니다. 그렇죠. 최종 결정은 우두머리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경쟁 구도보다는 좀 서로 지역 내 어떤 상승 발전 차원에서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어떤 대승적 결단이다. 뭔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승적 결단이라는 거에 긍정적으로 100% 지지하고요. 이것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11월 말에 작년 11월 말에 이렇게 통합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탄핵 사태, 내란 탄핵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이후했으면 주목을 못 받았을 텐데 그 전에 잘 통합을 결정해서 탄핵이 돼도 미리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누가 건들 수 없는 어떤 이런 게 만들어져서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통합 의대가 가지는 장점은 뭡니까? 아까 몇 가지 얘기했어요. 뭐 동서 화합도 있고 뭐. 뭐 통합 의대가 할 수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동서 간의 지역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그 서로 양쪽의 장점을 살리면 어떤 의료 발전의 최적의 대안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전남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공공 의료를 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효과 방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보면 어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규모의 경제 실현이다. 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양쪽의 대학을 하다면 교육 연구 인프라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다 강점이 있는데요. 순천대는 어떤 바이오라든지 농생명 그렇죠. 이런 쪽에 강점이 있고요. 목포대 같은 경우는 해양이나 바이오 메디칼 이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각각의 특성이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을 갖춘 의과대학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보시면 통합 논의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학령 인구는 엄청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또 지방 소멸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충남에 있는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주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2년제 대학 한 3개 정도를 통합을 했고 공주대학이 사범대학하고 만들어 공주대학을 했다가 지금 충남대하고도 통합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것은 대행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초글로컬 대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도 글로컬 대학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 과정의 어려움들도 많이 여쭤보고 싶지만 통합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건 뭐 대학 구성원들이 해야 될 문제지 우리 저나 뭐 시민들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질문 빼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느슨한 통합이란 거에 대해서 아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최대 의사결정구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요까지는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회계 처리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도 각자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산학협력단이 있거든요. 그 모델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있지만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각자의 회계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는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짚어가야 될 일단 전국이 안정되고 나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이번 탄핵 사태가 정리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야 이 통합의대 국립의대 설립도 그때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거긴 할 것 같아요. 거긴 맞죠? 맞습니다. 지금 결정권자가 없으니까 정부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탄핵 정국이고 또 의료계의 반발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부 정책의 어떤 불확실 상황은 계속 커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실제. 그리고 최근에는 통합을 증언했던 2,000명도 제로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그건 좀 이따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그런 것 안 듣고 그러면 그게 대선 지나고 끝나면 5월, 6월 정도로 보면 근데 6월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과제들을 해야 됩니까? 이제 저희 사실 어제 올라간 것도 그 과제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국가적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과 어떤 지방 대학 육성이라는 거 필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알려야 된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전남에서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야죠. 당위성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결의대 같은 것도 진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던 그래야지. 특히 전남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출산 어떻게 보면 한 7,500명 정도 이제 막 출생할 수가 있고 아주 낮지 않습니까? 또 인구 유출이 1년에 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년이 강주 전남해학과 한 18,000명 정도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나? 그리고 지금 180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한 179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다면 어떤 전남 같이 지방 소멸에 모두 나서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에서 의대 유치도 어떤 그런 일환으로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 떠나는 사람을 막으려면 뭔가 여기 기회가 있고 여기 돈이 들어올 게 있고 너 여기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걸 만들어줘야 안 떠나죠 사람들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지인이 한번 오셨어요. 근데 지인한테 제가 순천에 대해 홍보를 했습니다. 이 지인이 순천을 막 다니시더라고. 너무 좋다. 이사를 오고 싶다. 마지막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상급 병원이 있느냐, 좋은 병원이.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초점이. 예. 그러니까 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사를 보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합의대, 국립의대가 지역에 와야 된다는 거는 우리 도민 아니 우리 시민들의 모두의 염원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순천시장도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추구하는 방법이 달랐고 어차피 이거 될 때 순천시장도 도와줄 거라는 믿음은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국립의대를 유치할 순천대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지금 갖춰가고 있나 그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이번에 입학 경쟁률이 알아요? 입시 성적? 그 신입생들 들어온 거 성적이 좋았다면서요? 아유, 좋죠. 근데 뭐냐면 수치로 얘기해봐요.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건 그렇습니다. 저 2023년에 글로컬 대학이 선정과 선정 이후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글로컬, 특히 우리 25년이 올해가 이제 기점인데요. 무학과 전형이 처음 입학이 시작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학과 무학과 전형이 그러니까 1학년은 학과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순천대학이 올해 90주년이에요. 이 점에서 아주 순천대학의 기점이 틀려질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봤고요. 그런 점에서 25년 수시 등록률이 88.2%를 기록했고요. 이게 작년 대비 한 13.9% 정도 상승했습니다. 수시 등록률이 88.2%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가 74.3%였거든요. 이게 한 13.9% 상승을 했고요. 정시 모집에서도 192명 모집에 1,108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5.77대 1의 경쟁률을 했습니다. 5.77대 1. 그래서 호남 지역 4년제 국립대학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호남, 전북, 전남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시 경쟁률도 그래서 1996년 저희들이 정시 모집 이후 최고의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이 좋긴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글로컬 대학과 글로컬 대학이 아닌 대학은 완전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글로컬 대학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시간을 2부로 한번 더 하고 약학대도 경쟁률 최고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약학대도 경쟁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25명 모집에 627명이 지원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몇 대 몇이? 25.08대 1의 기록을 했고요. 이건 이제 수시 모집이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우리 보면 약학대 13명 모집에 533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편입학에서도요. 4명 모집에 311명이 지원해가지고 77.75대 1의 경쟁력을 했습니다. 진짜예요? 이런 결과가 갔느냐? 이제 저희들이 보면 글로컬 대학의 어떤 네임명도 있지만 또 교수님들의 어떤 체계적인 약학교육 시스템 이런 약대가 언제 들어왔죠? 순천대 제가 약대 유치할 때 내가 여기 있었거든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좀 안 나는데 한 저희들 한 12, 13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약대 이 정도 수준의 약대가 되냐 아니야 부정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여론들을 많이 들었는데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약학대가 우리 투자 비율이 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교수 비율도 높아야 되고 그러나 약학대가 있음으로써 순천대 이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이 의대가 유치되고 의과대학이 있으면 순천대학이 이상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필요한 겁니다. 상급 병원이 생기면 지역민들의 수준도 올라가는 거고 지역민들의 만족도도 훨씬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참 글로컬 대학이 가진 위력을 잠깐 얘기하다 시간이 다 돼서 묻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로 그 글로컬 대학은 어떻게 하고 순천대는 또 다른 지역에 사랑받는 대학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대학교 문승태 대협력 부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